hear me? I'm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톨로 안에 다락방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숙입니다.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작품들이 다 근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옛날에 어떤 그런 있었던 공간을 다시 있었던 기억을 다시 회상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그거를 기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해 보니까 사라지는 것에 대한 되게 안타까움, 좀 슬픈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진 않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또 주위 사람도 행복하고 그걸 인해 갖고 또 요거 작업만의 어떤 동기가 돼 갖고 또 문화의 어떤 그 인자가 돼 갖고 누군가가 이걸 책을 통해서 기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And so I'm sailing through the sea. I used to hold you. You used to want me by your side. I used to know you. If only I could read your mind. How'd I go from being your best friend to someone that you never met? Maybe it's all in my head. 포항하면 이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커서 문화예술 분야는 비교적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죠. 오늘 만날 동해인은 그 역사 속에서 묻힐 뻔한 포항 미술계의 반짝이는 시간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락방 미술관 박경숙 대표와 오늘 톡톡 동해인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그 미술계에 몸담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지 그 패션부터가 이미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색깔, 네.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관심을 평소에 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좀 다른 분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네. 예술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처음 그래요? 볼 때부터.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봄처럼 네. 아주 화사한 이야기들 많이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곳이 청포도 다방인데 네. 이제 꿈틀로에 있는 곳이고 문화예술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이잖아요. 네. 아마 대표님도 여기 좀 자주 오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좀 좋아하는 장소인가요? 꿈톨로가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네. 청포도 다방을 제가 이렇게 묻혀진 얘기를 또 이렇게 또 지금 현재 일이 드러내는 역할도 좀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다락방 미술관을 오픈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공간이죠. 아, 네, 거리이기도 하고요. 꿈틀로 자체도 굉장히 좀 애정하는 곳이고 예. 청포도 다방도 네. 자주 오시고 예. 다락방 미술관 이제 대표신데 예. 이름부터가 굉장히 뭔가 좀 아기자기하면서 예. 궁금증이 막 생기는 그런 이름이에요. 또 네. 다락방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뭔가 그 로망 같은 게 그쵸. 있잖아요. 네네. 다락방에서 이게 뭔가를 하고 싶고 거기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고 좀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라서 다락방 미술관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된 건가요? 처음에는 이 꿈틀로를 굉장히 자주 왔어요. 왔는데 이 금방 왔다가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어떤 그런 점이 너무 많아서 이 공간에 나도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꿈틀로의 내에 있는 작가들도 다 아는 사이지만 그래도 나만 오르게 혼련히 이제 혼자서 차도 마시고 하는 휴게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마침 또 다락방 2층입니다. 진짜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야 되고 삐걱삐걱 그런 느낌, 시멘트가 뭐 너무 오래돼서 갈라지는 느낌 이러면서 딱 들어가면 또 아늑한 공간이 있어요. 진짜 방 한 칸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 꿈틀로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
90년도 대백 결렬부터 검하면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런 이야기가 시각화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해야 될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휴식 공간에서 바로 벽에다가 전시 공간처럼 이렇게 조문도 달고 하면 전시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락방 미술관을 이제 만들자고 했고, 명칭도 화려하지 않으니까 진짜 오래된 공간이고 하니까 또 다락방이라는 의미가 뭐 신비로운 묻혀진 그렇죠. 뭐 굉장히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네. 이렇게 펼치지 않은 그게 오래된 어디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비밀 일기장이 나올 것 그쵸. 같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런 쪽이니까 잊혀지고 묻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락방 미술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이름만 다락방이 아니라 찐 다락방에서 예, 예. 정말 모두가 꿈꾸던 그런 나만의 아지트를 다락방에 이렇게 차리셨고, 예. 그러니까 예술가라면은 다 나만의 그런 작업실이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여기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네. 이 공간을 또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네네. 마음으로 다락방을 미술관으로. 예, 예. 야,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공간이네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들은 네. 과거를 잘 몰라요. 모르죠. 물론 네. 어떤 서울의 유명한 어떤 음악가나 뭐 미술가는 알지만은 진짜 자기는 여기 고향인데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어떤 화가 있었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미래 세대, 그 한 세대만 지나도 완전히 이제 끊기겠다는 느낌이 좀 이렇게 절박감이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신중하게 이렇게 다뤄야 되고 널리 알려야 되고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이후에 100년 이후에도 이걸 보고 옛날에 어떤 역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뭐 책을 내더라도 좀 재미있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자기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미술관으로 이제 생각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3년 정도 됐나요? 네네. 다락방 미술관이 예. 생긴 지가? 예. 3년이면은 그래도 이제는 좀 자리를 잡을 만한 네.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그럼 다락방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 혹은 활동 같은 거를 해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젊은 시절, 제가 이렇게 다락방 미술관을 또 용어도 지었는 이유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과거의 어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행복한 순간들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시는 오질 않잖아요. 과거의 어떤 아름다운 시간을. 이거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전시를 만들면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어떤 행복을 느끼겠다. 나를 비롯해서 그 시절에 활동했던 작가분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1981년도에 포항의 최초 현대 미술가들이 네. 이제 그 막 이렇게 출발하는 단계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그때도 나의 어떤 이 젊은 네.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 시절을 전시회를 만들어 보자. 작품도 옛날 거. 뭐 선생 그때 활동했던 선생님들 모습도 다 옛날 사진.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마련했었고 네네. 그 어떤 홍보도 가능한 옛날의 어떤 빈티지 느낌, 그 향수 있는 느낌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이제 그렇군요. 만들어냈습니다. I think we're running out of things to say. Come in the room and you just walk away, walk away. Show me you care, just pick a fight with me. Cause I'd rather try than go out quietly, quietly. Whoever said things get better. 대표님께서 처음 의도했던 부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예, 이 예. 다락방 미술관이. 정말 문화라는 것이 특히나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뭐 거의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기억하고 붙잡아 두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참 중요한 작업들 하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만간에도 혹시 또 새 전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음 전시 준비는 이제 박원시 선생님이라고요. 네. 사진 예술계에서는 성각자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이 워낙에 가난해서 돌아가시고 나면 완전히 잊혀진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 역할도 크신데 그래서 그분 워낙에 찢어지게 가난하시고 그러면서도 활동해 오셨는데 오히려 그런 분을 다시 재조명하는 게 그분의 역할이 뭐 또 그분한테 좋은 일일 것 같고 또 포항 사진예술계에도 중요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시를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번 정말 사라져 버릴 뻔, 사장될 뻔한 네네. 포항의 또 사진예술 쪽에 또 선각자를 네네. 재조명하는 작업 기대됩니다. 다락방 미술관에 이제 방문을 하면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네네. 예, 당연하죠. 그거 예. 전시를 제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고 예. 오는 손님마다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또 오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네. 고리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차도 대접해드리고 차까지. 예, 직접 제가 다 합니다. 설명도 하고. 예. 이제 4월 이제 중순 지나면 꽤 따뜻해질 네네, 텐데 네. 다락방 미술관 나들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사실 원래 화가이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획을 하는 큐레이터이시기도 하고 지금 다락방 미술관의 또 대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특히 요즘에는 그 포항 미술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분으로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 박 대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포항의 미술사를 내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잘 기록을 해 봐야겠다라는 결심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화가로서 포항에 처음 어떤 그 미술계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지역 작가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 출신이고 포항이 또 토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사랑을 우리가 안 하면은 이 참 그거하겠다. 네. 조금 이제 푸대접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미술을 격을 올리려면은 내가 우리 지역 작가를 어떤 성장하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됐는데 그 동기가 먼저 과거를 알아야지만 오늘을 알게 되고 또 미래 후배들도 알겠는데 맞습니다. 저마저도 과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포항에는 어떤 기록 문화의 어떤 책 자료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91년도, 90년도에. 그래서 먼저 포항시사에 그 문화 역사 거기에서 이제 미술 분야 쪽으로 이렇게 섭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쭉쭉 하다 보니까 큐레이터라는 것은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과거와 현대와 오늘을 이어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록 문화의 어떤 중요성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화가로서 작업을 하실 때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해 오셨던 거네요. 젊은 네네네. 시절부터. 지역 작가 우리 작가는 우리가 챙기고 아껴야 된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심하신 거부터 치면은 꽤 오래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되고 좀 지루한 어떤 작업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대표님께서 그동안 포항의 미술사를 정리해 오신 작업들을 보면 전시도 있고 뭐 책도 내셨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타이틀에서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락방 미술관에서 첫 번째로 전시했던 그 전시 제목도 어게인 1981년. 네. 그리고 작년에 내셨던 그 포항의 미술사를 정리한 책 제목도 Since 1981 그때 그림 그 사람. 도대체 1981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1981년은 전국적으로 어떤 미술 문화를 어떤 그 어느 정도 지식과 실력을 갖춘 그 젊은 화가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그것도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되고 정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포항 향토 미술회가 있어요. 그 향토 미술회가 1981년도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1981년 즈음이 포항 미술계에는 뭐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전성기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 그 해였죠. 뭔가 부흥하는 그런 그렇죠. 시기였군요. 그때는 엄청난 젊은 작가들이 네. 많이 배출됐고 그 이전에 작가는 포항에 한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포항 향토 미술회에서 그 각 전국 미술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네네. 정착을 하게 됐는 거죠. 아. 정착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붐이 일어나고 오늘날부터 미술 문화였던 그 만드는 발전되는 어떤 계기가 된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1981년을 기점으로 그 80년대 포항 미술계가 이렇게 꽃필 수 있었던 기폭제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항 향토 미술회라고 보면은 되는 건가요? 예, 예. 야, 그 궁금해집니다. 포항 향토 미술회는 도대체 누가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단체가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 전에 포항향토 미술회 어떤 그 초대 회장님은 유영재 선생님이신데요. 네네. 그분도 포항의 어떤 토박이고 뿌리를 둔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향토 사랑이 너무 강했어요. 그또 선배 또 그 스승인 분이 이제 강문길 선생님이라고요. 옛날 현대미술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포항에도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권유도 있었고 또 유은재 선생님도 뭔가가 이렇게 포항에도 이렇게 핵심적인 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80년도에 이제 막 다니면서 네. 니도 가입해라 우리 이렇게 만들자 했기 때문에 81년도 창립이 됐죠. 그렇군요. 예, 예. Why do I stay when you're leaving? I've got splinters in my fingers from the damage that you've done. So why does it hurt when you're speaking all my words to you? 예, 박경숙 선생님은 이제 같은 청년 시절에 같은 미술 학도였죠. 나이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동세대였고 80년대 같이 청년 미술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만나게 됐고 예술문화연구소라는 그 지역의 예술문화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 때 창립 멤버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Better when I'm lying to, better when I'm lying to myself. I feel 포항이 사실 현대미술이 싹 트기 시작한 무렵은 8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미술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뭐 전국에서는 변방입니다만 경북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많은 미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반은 있다고 보고 80년대 이전의 선배님들도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cause I feel better when I'm lying to, better when I'm lying to myself. I feel better when I'm lying to, better when I'm lying to myself. 네, 대표님께서 지금은 다락방 미술관 대표로 이제 계신데 첫 직장은 갤러리였더라고요. 예. 90년대 초반에 이제 미술관 큐레이터로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즈음을 떠올려 보면 미술관 자체도 포항에는 아마 없었죠. 거의 네. 처음 생기는 네, 상황이었고 네, 네.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직업 자체는 많은 분들이 거의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아마 그런 직업군이었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큐레이터는? 네, 대학교 졸업 시점에 일단 그림을 계속 하려면은 물감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드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대배 결례에서 직원을 뽑는 데에서 그냥 직원. 예. 네. 그때도 큐레이터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잘 낯설었죠. 생소하는 어떤 예. 그런 직업인데 직원을 뽑는 데에서 원서를 내서 그렇게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내가 큐레이터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하신 건 아니었고 일단은 졸업은 했으니 내가 또
내 갤러리니까 생계를, 갤러리 뭐 미술 관련된 일이니까 직원이니까 뭐 일을 가서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죠. 알고 보니까 그게 큐레이터 그랬군요. 직종이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제 큐레이터라는 그렇죠. 일이었군요. 네.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포항에 뭐 갤러리 화랑도 전혀 없던 시절이었고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보면 그냥 되게 우아한 직업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고 네. 힘들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우아하기만 한 직업이 아니라고. 초창기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셨는데 하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 용어도 몰랐던 또 상태였고 네. 도대체 갤러리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안 되겠다. 네. 그때 대구 백화점의 어떤 계열사였기 때문에 네. 대구 백화점 어떤 그 대백 갤러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내가 자진해서 거 가서 근무 좀 하고 오겠다. 파견 근무를 내가 지금 가서 내가 좀 직접 배워오겠다? 가서 배워오겠다 해서 그 한 달간 배웠는 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갤러리를 운영하게 됐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이제 기획전을 펼쳐왔는데 예. 기억나는 것은 그때는 이제 워낙에 이렇게 갤러리 경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운송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또 유명한 작품제 우리나라 이인성이라든지 네네. 이런 유명한 작품을 대구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차량이 없고 경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대백 쇼핑에 새벽에 3시에 출발하는 그 어떤 그 육류 있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운반하는 곳에 그 제가 타고 가고 설마요? 거기다 그림을 실어 왔다고요? 아니 그 갔다가 예. 거기서 작품을 싣고 왔어요. 일부분은 이렇게 돼지고기 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켠에는 작품을 싣고 그 운전사 옆에서 나는 이제 그래서 옆에서 이제 하면서 작품 싣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예. 없는 그 작가의 귀한 작품들을 네네네. 이인성 작가도 워낙 유명하신 네네. 분인데 그런 유명하신 화가의 운송 작품까지. 회사도 없었고 예. 당시에 포항 경주나 이렇게 대구 지역에도 전문 운송 업체도 없었고 네. 또 워낙에 갤러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운송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귀한 작품을 잃어버릴까봐 노상 어떤 그러게요.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두근두근한 게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만 해도 20대 정말 네, 한 꽃다운 예, 정말 예. 여리여리하고 예쁜 아가씨 네. 시절인데 그때가 나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이래 생각해 보니 지금이 다 지역 사랑. 그러게요. 나도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위한 어떤 일이라면은 어떤 행복했으니까 그걸 가능했는 것 같아요. I woke up, look in the mirror today, yeah. Got so many things that I wanna change, and everybody's got something to say, but that's just who we are. My new clothes don't fit anymore now. Me in the mirror still continue to fall out. I don't like this stranger staring at 기획을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림을 운반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포항에 뭐 다른 뭐 화랑이 뭐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면은 기획을 또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외부 작가 이렇게 전시를 유치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네네. 결론은 지역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왕성히 활동해야지만 그게 오래 가고 또 발전이 있겠다 생각되다 보니까 저는 젊은 작가들의 기회를 엄청 많이 줬어요. 무료 대관, 뭐 초대전 경비를 엄청나게 대면서 이 발표 자리를 많이 마련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전시회를 이어져 나갔고 네. 또 포항에는 이런 전시 문화가 없는데 아쉽다. 그러면 내가 결성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또 이런 단체를 창립을 많이 했어요. 뭐 포항 조각가 협회, 와. 뭐 도예가 협회, 또 뭐 현대 미술가 협회 그 단체를 많이 제가 만들었어요. 대표님이요? 예. 그 어린 나이에요? 예.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 지금 생각하면 20대 후반 쪽이 있으니까 네네.
젊죠, 그 정도면. 그런 네. 조각가들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전시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를 하고 전시를 해주세요 하라고 하고 경비도 일부 지분도 해주고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작가들을 많이 배출함으로 해서 지금 이런 미술계가 이제 포항지역 작가들이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왜 뭐 때문에 포항에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전시가 아쉽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획을 할 수 있었죠. 네. 전시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척박했을 텐데 그 와중에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면서 이걸 가장 좋은 방향으로 쓰셨네요. 내가 기획을 전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기회를 얻기 힘든 젊은 작가들한테도 전시 기회를 주고 네네. 그럼으로써 또 미술계, 포항 미술계를 또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예, 주시고 야, 이미 그 큐레이터 시절부터 미술계로 키워 오신 거네요, 포항 미술계를. 키운 것보다는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얘기했듯이 지역 작가를 사랑하는 점도 네. 있었지만 나도 작가이고 혹시나 나도 대백길을 그만두면 작가 길을 가려면은 이 풍성한 어떤 그런 그렇죠. 분위기에서 활동하는 기반이 잘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포항 작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셨군요. 즐거웠죠. 예. 예. 작년에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네. 신스 1981 예. 그때 그림 그 사람. 책에 이제 우리 포항 미술사에 이제 어떤 주축 역할을 하셨던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인문학적인 스토리로 잘 엮어내셨는데 장두건 화백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 장두건 화백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 뭐 큰 족적을 남기신 네, 네. 대단하신 네, 화가이시기 때문에 또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실 알아야 하는 분이고요. 장두건 선생님은 직접 만나뵌 적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대백 갤러리 근무하는 시절에 2번이나 초대전 했습니다. 2번에 초대를 해서 그때 이제 장도건 선생님이 어떤 그런 연구를 할 계획이 됐고 지금도 아직 모르는 사람 많지만 또 알려지게 됐고 네. 또 장도건 선생님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면 돼서 또 포항 미술인들이 모이는 또 계기가 됐어요. 워낙 유명하시고 그렇죠.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존경해야 되겠다. 그 미술인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는 동기도 됐고 그러면서 포항 후배들하고 또 포항 미술인들하고 교류가 있게 됐어요. 교류가 있게 됐고 그래서 자주 왕래가 되고 또 장도건 선생님께서 고향을 사랑할 마음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지원이 대표적인 게 이제 장도건 미술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 맨 먼저 이제 그 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 유영재 선생님께서 그때 네네. 이제 포항미술협회 지부장이었을 때예요. 포항에도 뭔가 이런 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확장적이고 전국적으로 포항에 어떤 알릴 수 있는 그럼요. 계기가 되니까 그 장두건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미술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셔갖고 그때 그분의 사비로 돈을 내 갖고 상금으로 주기도 하고 상금을 내놓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출발해서 장도 미술상이 만들어졌고 또 워낙에 그분이 유명하시니까 이제 그 분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포항 출신으로서 또 뭐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또 최초 한국의 어떤 유럽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 파리에 유학한 사람 몇 없어요. 한 두세 사람밖에 없는데. 그랬겠죠, 그 옛날에. 50년대 중반쯤에.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셔갖고 서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알리는 역할도 많이 했죠. 네. 그랬군요. 그 중요합니다. 네. 진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대가가 있었다는 장두건 선생님 같은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새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텐데 포항 미술계에서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포항의 어떤 미술 문화의 어떤 기록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되고 사명감도 있고 또 재밌고 해야 되는 그 생각도 크지만은 또 포항의 최초 문화 예술인 그 여성 1호
여성 1호에 묻혀진 어떤 인물들도 기록하고 또 전시를 만들어 볼까 싶어요. 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화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작업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네,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네. 대표님도 이제 작가시니까 네. 개인적인 이제 작업도 하시고 전시도 개인전도 네,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여성 작가들을 조명하는 그 작업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네. 작업이어서 누구보다 먼저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또 여성 작가이시니까. 그 근대 때는 여성들이 네. 항상 외부 이렇게 갈로 밖으로 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요즘은 여성도 또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성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1호 성각자들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이제 찾으셔야겠네요. 네, 네. 자료들도.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포항에 있던 그 미술사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잘 수집을 하셔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마 이제는 포항이 뭐 예술의 불모지다. 포항에 뭐 미술사랄 게 뭐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쏙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대표님의 역할 저희가 이제 많이 응원 드리도록 하고요. 네, 곧 하게 되는 전시도 저희가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